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네요. 어떻게 네. 됐습니까? 네, 메타가 급등하면서 나스닥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다우는 하락을 했는데 다우의 하락은 에너지 업종 부진, 그 다음에 머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머크가 한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다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3.2% 상승, S&P 500은 1.5%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빅테크들이 초강세를 나타냈는데 메타가 23%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과 구글이 7%대 강세를 나타냈고 애플과 MS도 3에서 4%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피스커가 8% 상승, 테슬라가 3% 후반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스웨덴 전기차 업체 폴스타가 9.6% 상승했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인 블링크 차징이 7.4% 상승, 2차 전지 업체인 솔리드 파워 6.7% 상승, 그 다음에 자율주행 라이다 관련 업체인 루미난 테크놀로지 7.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업체죠. 할리데이비슨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0.7% 급등을 했고요. 버진 갤럭틱이 12.8% 급등했고, 게임 업체인 로블록스 5.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좀 강세가 좀 두드러진 종목은 온세미컨덕터,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5.5% 상승, 그 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가 5.7% 상승했습니다. 피부 미용 업체인 인모드도 6.8%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테크놀로지라고 부정교합 치료 시스템의 설계, 제조하는 업체인데 27.4% 급등을 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3년간 최대 10억 달러 진행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장 마감 후에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실적 발표했고요. 지금 시간에서 3% 중반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장 부진한 분기 실적인데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지금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1.88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1.94달러였습니다. 지금 아이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맥 제품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다만 이제 아이패드 매출 같은 경우는 소폭 상회했습니다. 지금 팀쿡이 얘기했는데 실적 부진은 달러 강세, 두 번째는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 중국 생산 문제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 거시 경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4%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 모두 하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1.05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1.18달러였고요. 유튜브 광고 매출 부진이 역시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튜브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79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8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예상치는 지금 매출 같은 게 예상치 부합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소폭 못 미쳤는데 가이던스 올 1분기의 가이던스를 하회한 거지 안 좋게 얘기한 것이 결국에는 지금 시간에서 지금 역시 4%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 수당 같은 경우에 청구권 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18만 3천 건으로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9만 5천억 건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제레미 시걸 교수는 올해 증시 미국 같은 경우에 15% 상승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시장 반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우선은 지표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실적들은 조금 뒤에서 좀 몰아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날 같이 발표된 것 중에 1월 감원이 있는데 이건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감원은 늘었는데 실업자 청구자 수는 줄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감원이 줄었더라도 자기네들이 실업수당을 청구를 안 하고 바로 일자리를 바로 구하니까. 지금 한 명당 일자리가 미국에서 1.9개예요. 거의 2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실업수당 청구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구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런 거군요. 네. 이게 감원이 늘면 실직가가 늘 줄 알았는데 그만큼 미국의 고용은 아직 뜨거운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발언들 좀 볼겠는데요. 제레미 시걸 교수. 이분 또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증시가 15% 오른다. 뭐 강세론자가 15% 오른다 얘기하는 거라서 그다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레미 시걸 교수 와튼스쿨 교수인데 일단 올해 미국 증시 계속적으로 이분 강세론자인데 뭐 계속 15% 10%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의 시장은 배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연준이 금리 인상을 2회 정도 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제. 네. 하지만 그거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닥쳐서 FOMC 닥쳐서 1, 2주 전에야 좀 어떻게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안 올릴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연준이 계속 고용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고용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견조하지만은 지금 나중에는 결국엔 붕괴가 하면은 네. 연준은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밌는 거는 지금 제레미 시겔 교수가 올해 15%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워낙에 좀 상승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미 뭐 거의 다 오른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네네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뭐 저도 결국에는 올 연말에는 네. 지금 현재보다는 소폭 더 상승하면서 마감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고 네. 하지만 상당 부분 좀 변동성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저점 네. 매수 아니면은 모멘텀 구간에서는 뭐 지금 같은 모멘텀 구간에서는 뭐 적극 매수 뭐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하락으로 돌아서면 당분간 좀 관망하는 자세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서학개미까지 챙겨주시네요.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이 큰 종목이 22% 그야말로 저는 이거 폭등이라고 보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어제 오늘 이제 폭등했고요. 어제 시간에서 뭐 18%대 강세로 네네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엔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더 상승폭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어제 뭐 연준 즉 파월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 주식시장 어느 정도 상승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앞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전체적인 기술주가 좀 많이 힘을 냈죠. 그렇다 보니까 뭐 메타 플랫폼스도 상승폭이 좀 더 커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종목 중에 태양광, 뭐 자율주행 이것도 동시에 강세를 다 띈 건데 그럼 이제 성장주들도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의미 있는 상승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어차피 파월도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은 용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급등을 하면은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이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내겠지만은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이상 연준 위원들은 그 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으면은 과거의 매파 발언은 조금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나오다 보니까 뭐 다우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 그다음에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초강세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타임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외에 실적을 전부 다 가져다 주셨는데 중요한 애플,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중요한 건 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팩트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목별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뭐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한다기보다는 뭐 실적이 못 나왔으니까 뭐 떨어지고 있는 거겠지. 뭐 저는 뭐 이 실적들에서 어떻게 안 좋기 때문에 왜 안 좋아서 지금 왜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왜 안 좋았는지는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예. 이걸 가지고 뭐 평가한다기보다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뭐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뭐 강세를 나타냈는데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열릴 미국장에서 이 종목들이 급락할까요? 지금 메타 플랫폼은 워낙에 폭등을 해가지고요. 저는 뭐 급락보다는 네. 조금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은 지금 시간의 정도는 3에서 4%대는 하락은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나스닥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네네.
일단은 이격도가 좀 상당히 벌어져 있고 오늘 갭상승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위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가는 게 좀 더 쉬워 보여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시간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조금 이제 마음에서 약간 갈등이 드는 게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여기 실적이 무너진 거는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에 또 세게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금요일장 우리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다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 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역시 계속 상승은 이어가고 있지만은 저는 뭐 여기서 조금 계속적인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예. 뭐 소폭 뭐 기간 조정 뭐 조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은 했지만은 갑자기 동시효과에 좀 매물이 쏟아져 가지고 네. 동시효과에 한 6% 정도, 6포인트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을 했어요. 물론 코스닥은 강세를 유지를 했지만은 네. 아무래도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코스닥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소폭을 하락하는데 보면 다우지수하고 나스닥도 워낙에 차별화가 어제부터 이틀 연속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그 국내에서도 코스피하고 코스닥 좀 더 벌어질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코스닥은 오히려 뭐 안 빠질 수도 있다고 좀 안 보고 빠진다? 있고, 오. 하지만 급등보다는 뭐 조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코스피는 뭐 상대적으로 역시 국내 시장 하지만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들이 코스피의 주요 업종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을 이제 네네. 주요 결정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어느 정도 강세가 나타나거나 뭐 아니면은 약세가 나타나면 하락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을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말고 계속해서 종목 싸움을 하는 게 더 유리한 전략입니까? 저는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오늘 말고는 이제 네. 계속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상승할 것이다 할 것으로 좀 보고는 있지만은 예. 결국에는 지수의 상승보다는 종목별, 업종별 이쪽에서의 결국에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저는 지수가 급등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종목별로 먹을 게 저는 더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원래 지수가 급등을 하면 부담스러워서 종목별로 또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데 지수는 좀 어느 정도 좀 묶어놓고 종목별로 좀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더 투자자들한테는 더 접근하기 쉽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매크로한 시선과 그리고 디테일하게 종목별 시선까지 잡아주시는데 지수 하락할 게 실망할 게 전혀 아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종목 장세를 잘 지속을 해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익 계속 이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원재 전문가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